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했다가 이제는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자입니다. 예전부터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죠. 정말 틀린 말 하나 아니더라고요. 엄마 말 안 들었다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이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후회로 가득했던 제 결혼 생활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우리 집은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아버지의 벌이가 많지 않아 저희 엄마는 보험회사에 다니며 보험 설계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 보험을 시작한 엄마는 주변 지인들에게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기 미안해 들지 않아도 될 애꿎은 우리 가족들 보험을 왕창 가입하셨었죠.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나고 저희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6개월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평소 부부 사이가 좋았던 터라 엄마는 보험회사도 그만두고 아버지 병 간호에만 매달리셨습니다. 극진한 엄마의 정성에도 아버지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하셨고 한동안 엄마가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엄마를 위로하는 방법도 엄마의 마음에 공감해 줄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됩니다. 그렇게 엄마가 힘들어할 때 조금이라도 옆에 있어줄 걸 왜 그러지 못했나 하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던 엄마는 저희 두 남매를 보고 다시 힘을 내셨습니다. 저희를 먹여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낮에는 다시 보험회사 설계 일을 하시고 밤에는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셨습니다. 천만다행인 건 보험 설계사였던 엄마는 아빠의 암보험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놨었고 크게 기대를 하지 못했던 아버지 사망 보험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험금으로 나온 자본으로 엄마는 부동산에 투자하셨어요.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던 엄마는 정말 얼토당토 않던 시골 농지에 땅을 사셨고 몇 년 뒤 엄마가 투자한 땅은 재개발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몇 달 사이 3배가 넘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땅들을 사셨고 엄마가 사는 땅마다 본물이 터지듯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는 아버지가 떠난 지 10년 만에 서울에 건물을 3채나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여유로워진 탓인지 저는 정말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20대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투루 썼습니다. 대학 시절 매일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철없는 죽순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무의식 중에 우리 집이 잘 사니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게 고생한 엄마 생각은 전혀 못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 나이트에 빠져 살던 저는 남자들도 나이트에서 늘 만났었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머리에 든 것 없이 노는 것만 좋아하던 남자들이었어요. 저도 그 당시 똑같았으니까 그런 남자들이 눈에 들어왔었겠죠. 그렇게 어김없이 그날도 나이트클럽에서 신나게 놀던 중 부킹에서 만난 한 남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옷태가 좋던지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남자 보는 눈도 어쩜 그렇게 없었는지 마냥 저는 옷태가 좋은 남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남자도 저에게 관심이 있었고 저희 둘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날로 다시 돌아가 그 철없던 저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야, 남자 보는 눈도 지지리도 없는 이 모지라. 그 남자 아니야. 어서 돌아가.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밤새 연락을 주고받은 저희는 다음 날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랑 노는 시간들은 꽤나 재미있었어요. 처음으로 나이트클럽보다 재미있는 게 생겼던 거죠. 그렇게 저희 둘은 유흥을 끊고 둘이 매일 만나 밥 먹고 영화 보고 술 마시고 여느 커플들과 같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떨어지기 싫었는지 대체 이 찌질이가 무슨 매력이었을까요? 연애 때도 다정다감하지도 않고 정말 나쁜 남자였어요. 매일 약속 시각에 늦고 왜 늦었냐고 물어보면 미안하고 대충 어물쩍 넘겨버리더라고요. 아, 그때 빨리 콩깍지가 벗겨졌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데이트할 때 데이트 비용도 대부분 제가 냈더라고요. 꼭 비싼 거 먹을 때는 제가 내고 떡볶이 칼국수 같은 싼 거 먹을 때는 꼬깃꼬깃 돈 꺼내서 지가 내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남자친구가 사주던 떡볶이가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고 맛있었어요. 그렇게 6개월쯤 연애를 했을 때 집 앞에 저를 바래다 주던 남자친구를 엄마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남자친구 남건우라고 합니다. 덜덜 떠는 목소리로 저희 엄마한테 첫인사를 하더라고요. 네가 지연이 남자친구니? 그래, 지연이 바래다줘서 고맙다. 너도 얼른 들어가고. 엄마는 왠지 못마땅한 눈치로 인사를 받아줬어요. 그때 저는 그런 엄마한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건우 보고 반갑게 인사 안 해줘? 건우가 민망했을 거 아니야. 아이고, 지랄해라. 여자가 좀 튕기기도 하고 그래야 남자가 좋아하는 거야, 지지배야. 주말에 집에 데리고 와, 밥 해줄 테니까. 혼낼 줄 알았던 엄마는 어쩐 일로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주말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을 차려준 엄마는 밥 먹는 내내 남자친구에게 질문했어요. 아버지는 뭐 하시고? 그게... 남자친구는 당황하며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경비 일하십니다.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하나. 날 추운데 힘들게 일하시겠네. 어머니는 뭐 하시고? 그게... 어머니는 그냥 주부세요. 그렇구나.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먹어. 한참을 먹고 있는데 엄마는 또 질문했어요. 건우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가? 갑자기 먹다가 목이 맸는지 한참을 기침을 해대며 곤란해했습니다. 엄마는 밥도 편하게 못 먹게 그만 물어봐. 뭘 그렇게 물어봐? 하고 저는 짜증을 냈고 엄마에게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시켜주는 식사 자리는 그렇게 불편하게 끝이 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간 후 엄마는 너 이리 좀 앉아봐 하며 눈에 불을 켜셨어요. 왜? 엄마는 왜 불편하게 자꾸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 아빠가 경비 일하는 게 뭐 어때서? 야, 내가 경비 일한다고 뭐라고 하드나? 그래, 너 말 잘했다. 경비 일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렇게 부끄럽다는 듯이 대답을 뜸을 들이고 한다냐? 그리고 남편이 경비 일하면 집안 사정 뻔한데 엄마가 일 안 하고 집에 있다잖아. 엄마 어디 아프시다냐? 아프긴 어디가 아파. 나도 몰라. 너 정신 차려, 찌지배야. 여자나 남자나 서로 잘못 만났다가 인생 삐뚤어지는 거야. 적당히 연애만 해라, 너. 혹시나 진짜 상상도 하기 싫지만 애가 져서 결혼한다는 둥 헛소리 하기만 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 남자친구가 건강한 생각을 가진 건실한 청년은 아니라는 게 어른인 엄마 눈에는 보였겠지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엄마를 만난 후에 저도 문득 남자친구 집이 궁금해졌습니다. 나도 너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라고 선언을 했고 남자친구 반대에도 저는 남자친구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부모님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생각보다 젊으셨고 예쁘셨어요.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닮아서 잘생겼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시작되었고 그 식사는 우리 집에서와는 사뭇 달랐어요. 된장에 계란찜, 김치 이게 다였어요. 그래도 저는 좋다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차린 건 달라도 부모님들의 질문은 비슷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다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지금은 엄마랑 오빠랑 셋이 살고 있어요. 아이고, 아빠 없이 애들 키운다고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겠네. 그래도 엄마가 다행히 부동산 쪽을 잘 하셔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지는 않았어요. 제가 왜 이딴 말을 그 자리에서 철딱서니 없이 했을까요? 그렇게 남자친구 부모님은 우리 집에 건물이 세 채에 땅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를 만난 후부터 남자친구한테 계속 결혼 얘기를 꺼내셨나 봐요. 지연아, 우리 엄마가 너 너무 마음에 드나 봐. 자꾸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야. 아직도 남자친구한테 콩깍지가 안 벗겨졌던 저는 결혼 얘기를 들으니 너무 설렜습니다. 얼른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그 뒤로부터 저는 엄마를 달달볶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라고 엄마한테 말했다가 그날 다 큰 나이에 등짝에 손바닥 자국이 남게 맞았습니다. 엄마가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욱 반항심이 생겼고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시위를 했습니다. 정말 철이 없었죠. 그때는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잘 살 자신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결혼 허락 안 해주면 나 정말 죽어버릴 거라고 막말까지 하는 불효녀였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죽겠다며 눈물바람 콧물바람으로 보내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저희 엄마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조건은 결혼 후 엄마에게 경제적으로 도움받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워 저희는 친정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고 자리 잡을 때까지 엄마에게 신세를 지기로 했지요. 결혼 후 경제적 도움을 못 준다던 엄마는 딸이 걱정됐는지 집을 선뜻 내어주셨어요. 주택이라 2층을 저희가 써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랑 같이 사는 저희 신혼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을 마치 어머니의 집인 것처럼 생활하셨어요. 오시면 저희 신혼집인 2층도 아니고 1층에 내려가 온종일 죽치고 안 가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니 낮에는 거의 집에 안 계시고 오빠는 저희가 결혼하면서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분가를 했거든요. 그런 어머니 행동이 너무 무례하게 느껴졌지만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욕실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거품 목욕을 하시기도 하고 집에 가실 때는 꼭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 고기며 과일 같은 거를 싸가지고 가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고 엄마에게 이런 모습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사는 모습 보여서 엄마가 걱정했던 게 틀렸다 보여주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은 반복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빙판길에 넘어져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입원하시자 어머니는 저에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아빠가 저 몸으로 일을 갈 수도 없고 어쩐다니. 상황이 이러니까 가족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게 가족 아니니? 네가 엄마한테 말씀 좀 잘 드려봐. 너무 짜증났어요. 안 그래도 없는 시댁이고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미안한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한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하도 닥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버님이 일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어. 그래서 지금 입원해 계시다네.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 짜증이 나기도 하고 엄마한테 미안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는 걸 보고 엄마는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저를 위로했습니다. 지연아, 너무 애쓰지 마.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야.
네가 남서방이랑 소소한 행복 느끼면서 잘 살면 되는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마.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가족이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아버님 퇴원하실 때까지 생활비는 쓸 수 있을 거야. 어머니 갖다 드려. 늘 저에게 뼈 있는 말만 하던 엄마였는데 이렇게 말해주니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가 주신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입원을 안 시켜준다는 걸 어머님이 검사해봐야 한다면서 우겨서 입원한 거거든요. 그러니 더 그 돈이 갖다 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엄마가 싸준 전복죽이며 과일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이거 어머니 가져다 드리래요. 아버님 빨리 쾌차하시면 좋겠다고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한테 500만 원을 전달했어요. 아니 뭘 또 이런 걸? 하며 그 자리에서 봉투를 꺼내본 시어머니의 반응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너네 엄마는 그렇게 큰 건물도 3채씩이나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손이 작아서야 쓰겠냐? 아빠 병원비에 우리 생활비에 이 돈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라고 생각도 없으시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대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네? 라고 묻자 저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아니 내가 지금 아빠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더라고요. 도대체 넘어져서 입원한 사돈 병원비를 왜 저희 엄마가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진짜 황당했어요. 그 뒤로 아버님은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퇴원을 하신 후에도 어머님의 황당한 행동은 계속됐어요. 저희 엄마가 출장을 가실 일이 있어 일주일쯤 집을 비우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걸 안 시어머니는 엄마가 없는 일주일간 저희 집에 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연이 이제 아기도 가져야 하니까 먹는 걸 잘 먹어야 되잖아. 엄마가 같이 있으면서 맛있는 것 좀 해주고 하려고 하지. 말도 안 되는 핑계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당분간 아기 가질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해먹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도 어머니는 대꾸도 없으시더니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아니 엄연히 말하면 저희 엄마 집이죠. 저희가 사는 2층도 아니고 1층에 짐을 풀고 자연스럽게 안방에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신랑한테 얘기를 했죠. 아니 엄마도 없는 집에 저렇게 오셔서 안방까지 쓰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자기가 말씀드려서 차라리 2층에서 지내시게 하자. 했더니 신랑은 진짜 눈치라는 걸 밥 말아 먹었는지 제가 옆에 있는데 대놓고 엄마, 지연이가 장모님 방에서 자는 건 좀 그렇대. 2층으로 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신랑 주둥이를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이래서 남의 편이라고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뻔뻔했어요. 아니 엄마도 없는데 뭘 그래. 깨끗이 쓰다 갈 거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맛있는 거 시켜 먹자. 지연아, 너 좋아하는 회랑 대게 이런 것 좀 시켜. 우리 며느리 아기 가져야 해서 잘 먹어야 해. 저 잘 해먹여야 된다고 짐 싸서 오신 분이 저렇게 뻔뻔하게 말하니 진짜 정이 뚝뚝 떨어졌어요. 결혼 때 그렇게 잘생겨 보였던 신랑도 왜 이렇게 찌질해 보이는지 한 입을 덮고 자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불편한 동거 생활 중 저는 어머니 밥을 딱 한 번 얻어먹었습니다. 그것도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들로요.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엄마가 돌아온 후에도 저는 말하지 못했어요. 괜한 자존심 때문이었죠. 넓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가신 어머니는 틈날 때마다 저한테 우리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앉아보라고 하더니 지연아,
너 이제 아기도 가져야 하고 우리 건우 언제까지 처가살이 시킬 거야. 이제 너네도 나와서 살아야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혹시 어머니가 집을 구하는데 조금 보태주시려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없이 큰 애들은 꼭 결핍이 있다니까. 네가 아빠 없이 자랐으니까 우리랑 같이 살면서 아빠 사랑도 좀 받고 하면 좋잖아. 엄마한테 얘기해서 조금만 보태면 이 집 팔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지. 이런 되도 않는 황당한 말을 듣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친오빠였어요. 왜? 하고 전화를 받자 오빠의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한 저는 계속해서 물었죠. 왜 그래 오빠? 무슨 일이야? 지연아, 엄마가 지금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엄마가 위험하대. 우리 병원이니까 너도 얼른 와. 전화를 끊고 엄마를 외치며 헐레벌떡 뛰어나와 신랑이랑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엄마를 찾는데 의사들이 한 환자를 둘러싸고 정신없는 모습이었어요. 설마 우리 엄마는 아니겠지? 떨리는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겼고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였어요. TV에서나 보던 심장박동을 알려주는 기계가 삐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엄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은 아직도 따뜻한데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직 따뜻한 엄마의 손을 잡으니 엄마와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그런데 왜 엄마한테 잘못했던 기억들만 떠오르는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안 돼. 엄마가 지금 이렇게 가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래. 엄마 일어나. 일어나라고. 제 비명에도 엄마는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아직 마음이 너덜너덜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좋은 핑계를 덥석문 저희 어머니는 네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네 옆에 있어줘야지 어디를 가겠니? 하며 또 짐을 싸가지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지연아, 나 지금 사는 집 내놨다. 네가 힘드니까 내가 너 몸 회복될 때까지 옆에 있어야지. 너 회복되는 대로 건우랑 아파트 사서 분가해.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분가를 하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제 너네도 너네끼리 편하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엄마 아빠 도움받으면서 살 거야? 엄마 아빠는 새 집 필요 없어. 너희가 새 아파트 들어가고 우리가 이 집에서 살면 되지. 뭐하러 엄마가 집을 사겠어? 도대체 저희가 언제 시댁 도움을 받았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치가 떨렸어요. 이게 어머니 집이에요? 우리 엄마가 피땀 흘려서 일군 우리 엄마 집이에요. 근데 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여기에서 살아요? 그럴 일 없으니까 얼른 짐 싸서 가세요. 더 이상 시댁이고 뭐고 눈에 안 보였어요. 그 찌질한 남편도 한시라도 빨리 내쫓고 싶었습니다. 지연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너네 엄마 돌아가셨으면 이제 나랑 네 시아버지가 친정이다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이미 집 계약금 승우가 사업한다고 다 가져가서 없어. 뭐 그럼 우리는 길바닥에서 살라는 거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길바닥에서 살든 말든 저랑 상관없으니까 하루빨리 나가세요. 더 이상 말을 섞기도 싫었어요. 짐을 당장 문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없더군요. 그렇게 시댁 거지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엄마가 평소 땅을 계약하거나 건물을 계약할 때도 함께 하셨던 변호사셨어요. 엄마가 남겨둔 유언장이 있다고 오빠와 함께 만나야 한다고 하더군요. 오빠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가 보여준 엄마의 유언장에는 오빠와 제게 쓴 엄마의 편지도 함께 있었어요. 지연아, 재우야, 엄마는 아빠 없이 너희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단다. 그런 도움들이 없었다면 엄마가 너희들을 키울 수 없었을 거야. 늘 엄마가 가진 이 모든 건 엄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단다.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힘든 아이들이 많아. 엄마는 그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엄마의 이런 뜻을 너희들도 존중해 줄 거라 믿는다. 엄마는 우리 지연이랑 재우가 스스로도 자신들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엄마, 아들, 딸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엄마, 아들,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웠고 사랑한다. 유언에는 오빠와 저 1억 원씩을 제외한 모든 엄마의 재산은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 쓰일 수 있게 되었어요. 편지를 본 오빠와 저는 한참 동안 엄마를 그리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 철없던 지난 날을 반성하며 저는 엄마를 존경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너무 힘들었지만 의지가 생겼어요. 엄마처럼 훌륭한 분이 제 엄마라는 게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엄마의 유언이 궁금했던 시댁 식구들과 마주했습니다. 아직도 안 가셨어요? 지연아, 너 힘든 거 아는데 시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그래, 엄마 유언에는 뭐라든 그래도 재산이 오빠한테 조금 더 갔지? 진짜 황당해서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엄마의 유언장과 함께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집 비워줘야 하니까 당장 나가세요. 유언장을 본 어머니는 기가 차자는 듯 말했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아니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애들을 거지꼴로 만들고 갈 수가 있냐? 이건 소송해야 해.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나가시라고요. 친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했어요. 상황 설명을 하고 시댁 짐을 싸서 냅다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전전긍긍하던 시댁 식구들은 반지하 월세를 구해서 들어갔더라고요.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시어머니는 제게 도와달라며 애걸복걸 하셨습니다. 도와드릴 수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지 같은 시댁 식구들이랑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허우대만 멀쩡한 남편이랑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어린 나이에 이혼이라는 것에 조금 망설이기도 했지만 제 앞날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걸림돌만 될 것 같은 남편도 버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는 철없던 제 지난 시절을 반성하며 부동산과 회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저도 꼭 성공해서 여유가 생기면 꼭 엄마처럼 남들을 도우며 살고 싶네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